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주식시장에 있었던 여러가지 이벤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향후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에 대한 제 생각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금리는 있자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2월 14일에 발표한 CPI, 즉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6.2%였으나 실제로는 6.4%가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작년에 지금과 같이 실제 CPI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작년 같으면 주식시장은 엄청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도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최악을 면했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해석입니다. 인플레가 예상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하자 궁여지책으로 갖다 붙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그냥 인플레에 무덤덤해졌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도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에 미국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가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4%였는데 예상치보다 0.6%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 내 매파 위원들이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로레터 매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다고 언급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지난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면서 금리를 가능한 빨리 5.375%까지 올리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문 매체들은 향후 미국 연준이 다시 긴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3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모든 신문 매체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연준의 긴축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 0.58% 하락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축이 걱정이 되고 금리 인상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다우지수도 같이 내려야 하는데 왜 나스닥만 하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틀에 걸쳐 하락한 폭이 다우는 0.9%, 나스닥은 2.3% 정도입니다. 금년 들어 주가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는 핑계로 그동안 상승에 대한 조정을 보인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금년 나스닥 지수입니다. 금년 들어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을 보여도 이상한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금년 다우지수입니다. 나스닥보다는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하루만 조정을 보이고 금요일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주식 전문가들까지 다 나서서 금리 추가 인상이나 긴축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거비입니다.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하락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 3월입니다. 미국은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면서 한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걸어놓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3월부터는 임대료가 하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임대차 갱신을 하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미국의 임차인들은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3월부터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임대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4월에 발표하는 3월물 CPI부터는 주거비용 때문에 CPI가 크게 둔화될 것입니다. 둘째, 유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무렵에 유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쟁은 작년 2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발표되는 CPI는 작년의 높은 유가가 기고효과를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3월에는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4월에 발표한 CPI는 특히 크게 둔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4월과 5월에 발표하는 CPI가 작년의 기고효과 때문에 크게 둔화된다는 사실을 연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3월 물가부터, 다시 말하자면 4월에 발표되는 CPI부터는 하락이 가파를 것인데 지금 당장 온갖 부작용을 무릅쓰고 연준에서 금리를 크게 심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금리를 무리하게 올린다고 해도 임대료와 유가 때문에 CPI가 둔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PI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기타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유가도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아주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나 연착륙, 노랜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당장 인플레를 잡는 것보다는 더 이상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파월이 하는 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즉, 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기자가 물었는데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우리의 초점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금융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애매한 답변입니다. 작년에는 같은 질문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해서 자산시장을 하락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태도가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이 유지되어야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그래야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더 강하게 하면 화이트 칼라를 고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해고에 나설 것입니다. 화이트 칼라들이 해고되면 소비가 줄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월은 노랜딩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침체를 막는 것은 고용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긴축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물가가 낮아져야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 늘어나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키움증권에서도 마침 저와 비슷한 의견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즉 최종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월, 5월에는 그 이후에는 주거비의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이고 관련 가중치 상향 조정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며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금리는 지속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만 저는 연말쯤에는 통화긴축을 완화하는 신호를 내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지난주의 증시 조정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국의 물가지수 불안감은 방향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며 둘째,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초 대비 국내 증시 예탁금은 48조 원으로 6.9%가 늘었고 코스피 거래대금은 45.1%가 증가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출렁인다면 여전히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환율 하락에 의한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 때문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내내 AI와 로봇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들은 가다 쉬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고 매수 매도 권유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틀리는 사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 의견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